머니맨 김수경입니다. 2020년부터는 수도권 개발 붐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개 신도시 건설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날 거라는 얘기인데요. 인프라 건설이 이제 본격화가 되면서 기존 신도시들을 서울시의 세력 범위로 끌어들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 한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에 대한 공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리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일개 신도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봤고요. 오늘은 2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도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02-2128입니다. 8569번 저희 열어두고 있을게요. 2128에 8569번 방송 말미까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SNS는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 쪽지나 게시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가 힘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함께 해주실 이루원개발의 허정훈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 불금을 함께한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한 3주째인가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세 번째 시간인데. 시간상으로 보면 한 네. 두어 달 된 것 같은데 실제로 맞아요. 본 거는 한 네. 3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만간 자주 저랑 만나실 예정이시라고 좀 더 자주 출연해 주신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과 좀 더 네. 함께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는 네.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이렇게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이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기회를 찾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굉장히 성황리에 세미나 일정을 소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즘 세미나 다녀보시면 어떤 기분이 좀 많이 드세요? 상담을 나누시다 보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수도권 및 지방을 다 많이 가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많이 얼어붙어 있는 느낌이 아직은, 강하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규제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규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답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이어질지에 대한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앞으로 더 강한 규제보다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많이 하고요. 여기서 더 규제 강화되면 너무 힘들죠. 네. 이제 추측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실제로 좀 더 강하게 규제를 할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그런 분들도 예측도 있어요. 네,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네. 경기를 타는 이 상황에서도 조금 완화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좀 고민 상담도 해주시면서 전반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맥을 좀 잘 읽어주셔서 세미나장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정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저희가 이제 4월 1일이죠. 4월 1일 월요일에 홍대에서 지금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청년문화공간 제2유 동교동 3층 바실리오홀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요일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는 특별히 또 3번 이제 찾아뵙게 되는데 네. 화요일에는 창원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창원 컨벤션 센터 6층 603호 회의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4월 3일 수요일 날은 부산에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시간은 똑같고요. 백스코 제1정시장 3층 315호에서 진행을 합니다. 몸살 나실 것 같아요. 월, 화, 수를 연달아서 지방 투어까지 하시네요. 창원, 부산 계신 분들 관심 가지고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은 얘기들 많이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미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은 2개 신도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 보게 될 텐데 1개 신도시에서도 저희가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 조금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 저희 2개 신도시 넘어갈까요? 네. 제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베드타운의 느낌이 강한 인구 분산을 목적 그리고 주택 보급을 위한 목적으로 대표적으로 일산 분당 이런죠. 일산 분당 평촌 3본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신도시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급자족이 된다기보다는 잠자리 위주로 이제 그런 형식으로 많이 만들어진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맞아요. 네, 그 신도시들은 자급자족형이 가능한 신도시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 2기 신도시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자급자족형과 베드타운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신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신도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하루에 말씀드리기 다 힘들 거고 그래서 한 3주 정도로 나누어서 네.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설명을 잘 열심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이게 신도시가 어디 있는지 네. 어느 쪽인가요? 일단 기존 정의되어 있는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네. 흔히 아시는 아마 분당 옆에 판교 신도시, 그리고 수원 위쪽에 광교 신도시, 네. 그리고 동탄 1신도시, 동탄 2신도시, 네. 그리고 운정 신도시 파주죠. 운정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 네. 그다음에 경기도 양주 신도시, 그리고 위례 신도시, 그리고 검단 신도시, 고덕 국제 신도시, 도안 신도시, 도안은 대전입니다. 네, 도안 신도시, 네. 그리고 아산 신도시, 충남 아산. 네. 네. 그리고 송산 그린시티가 있는데 이 송산 그린시티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2기 신도시에 포함되는 신도시는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2기 신도시 이외에 지어지는 신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 신도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전 좀 생소하다 싶었어요. 안 그래도 네네네. 송산 그린시티가 있었나? 네, 이런 생각을 네네네. 했는데 그런 개념이군요. 네네네. 네. 이교 신도시가 꽤 많습니다. 지금 자급자족형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네네. 베드타운용 이렇게 좀 구분을 해 주셨는데 네. 조금 더 이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자급자족형이라는 건 거기서 먹고 자고 쓰고 네. 벌고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모든 게 같아요. 다 가능한 네, 거죠. 다 그 가능한 안에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그 구조를 가장 잘 가지고 있는 도시는 아마 동탄 1신도시가 아닐까. 동탄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일자리가 없거나 네.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자급자족형 도시가 아닌데 베드타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인구 분산을 목적 그리고 한 도시의 인구가 몰리게 되면 또 이 부동산에서도 엄청난 수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또 이게 편차가 폭등, 심해지잖아요. 네. 폭등과 편차가 심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베드타운형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네. 자급자족형이 있고 네네. 베드타운이 이렇게 조금 나눠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 이게 신도시가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네네.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마도 지금 최근에 아마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네. 많은 분들이 또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많으시죠? 같은데 네. 실제로 지금 현재 3기 신도시의 뭐 주택이라든지 분양한 이런 정보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지시는 건 아마 토지 쪽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2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어져 있던 주택들, 아파트들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된다면 네. 아마 3기 신도시 주변으로 토지들이 많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3기 신도시가 분양하고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는 또 역시 2기 신도시들로 많이 이렇게 관심을 돌리실 텐데 네. 2기 신도시들이 지금 주변에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우리 시청자님들 분들께서 좀 약간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지금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제가 네.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먼저 오늘 설명드릴 것 중에 이제 저는 이제 자급자족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다 핫한 쪽은 자급자족형인 것 같아요. 부동산 그렇죠. 가격이 많이 뛰었던 대표적으로 판교 볼 수 있겠고 그렇죠. 고덕 국제 신도시. 그렇죠. 네, 네. 지금 보시면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IT를 이제 위반으로 하면 이제 첨단 산업. 그렇죠. 네. 네. 그 일자리를 많이 형성한 그렇죠.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가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분당 신도시가 또 바로 붙어 있는 맞아요. 네, 그 뭐 신도시이기 위례, 때문에 분당, 성남 다 네, 끼고 네, 네.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지리적으로 봤을 때 경부고속도로가 도시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어서 네. 이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서판교, 동판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일대가 이제 서판교와 동판교의 약간 역할이 좀 다르긴 한데 네. 실제로는 베드타운 그다음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이제 뭐 신분당선, 경강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통이 상당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서울 및 경기도 주요 도시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잡은 몇 안 되는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판교
이쪽으로 보면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네. 물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히 조금 처져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이 선방한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롤모델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이기 신도시의 롤모델이 판교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도시에서 주거를 하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그 IT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네.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일자리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그 도시에서 다 이렇게 사용하고 네.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조금 잘 쳐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개발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제 이기 신도시이지만 이제 또 수용 인구를 좀 볼 수 있는데 이 수용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네, 세대 수로는 약 3만여 세대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인구로 따졌을 때 약 9만 명 정도.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그렇죠. 봐야 되네요. 1기 신도시 중에서 3분 신도시가 가장 작게 작았는데? 이제 수용 인구인데 그게 얼마였죠? 16만 정도 됩니다. 그거랑 비교하니까 이게 네, 딱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그러네요. 되는데 많지 네. 않네요.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 되는데 이 일자리들이 이제 창출이 되다 보니까 이 부동산 이쪽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으로 되게 돼버린 거죠.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우가 지금 현재 신도시들을 보셨을 때 아파트 단지가 엄청 많은 걸 아마 그게 보셨을 거예요. 특징이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널널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외지인들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이외의 외지인들이 네. 투자 목적으로 많이 이 토지를 매입을 하셔서 지가가 좀 상승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투자자들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된 거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지가가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네. 아파트 분양가를 싸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좀 네. 럭셔리형 주택으로 많이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교의 아파트 분양가를 보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저도 보고 되게 놀랐어요. 네. 되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겠지만 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분당 옆에 있고 그리고 일기 신도시의 그 아성에 이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네, 네. 투자가 많이 몰렸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 주변에도 이 판교 쪽에 일자리를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이사가 사실 여기가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서울에서 그렇죠. 네네. 이거를 출퇴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거리라서, 그럼 이사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못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가는 게 아니라 거기 너무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거의 주변에 성남이나 뭐 이쪽으로는 이동을 할 수 있어도 판교로 직접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분들 아무래도 많으시더라고요. 부담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가격이, 있고 실제로 이 지금 판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신분당선 경강선이 들어가면서 조금 해소가 되긴 했지만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봤을 때 상당히 교통난이 심한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출퇴근 시간이 거기 항상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교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가격은 좋지만. 그래서 판교 트램 건설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네. 실제로 추진은 되고 있긴 한데 네. 그게 지금 사업이 재검토에 들어갔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게 재검토 타당성이 인정이 돼서 네. 이제 추진이 된다면 이제 판교 쪽에서는 맞는 호재가 될 거고 그게 아니고 조금 힘들어진다. 네, 이렇게 네. 되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는. 한번 자초가 좀 된 상태예요. 지금 그렇죠.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안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 생각도 일단은 네. 우리가 그래도 가장 부동산 쪽에서 접근하기 쉬운 게 역세권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여기 신설되고 하면 조금 나아지는 상황은 올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좀 저희한테 코멘트를 더 주신다면 가격상으로 판교는 계속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는 쪽이라고 보세요? 지금 네. 현재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4차 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또 4차 산업의 중심이 바로 IT 산업 저 아니겠습니까? 벨리 단지 네. 많잖아요. 네,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상당히 크게 네. 형성이 돼 있고 네. 이 테크노밸리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많은 IT 기업들이 입주해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뭐 네이버 본사라든지 있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큰 기업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큰 기업이 이주도 많이 하더라고요. 판교로. 그렇죠? 네네네. 이제 이사도 가요. 네, 거기에 이제 가면 네.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쟁력
부분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주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창출되진 않아요. 이 IT 산업이라는 게. 네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으로 가면서 조금 더 많이 발전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되는 네,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뭐 고급 인력도 많고 럭셔리한 개념이 있는 그렇죠. 판교 신도시 저희가 첫 번째로 일단은 살펴봤고 이게 신도시의 롤모델이다. 네, 이런 평가가 또 나왔습니다. 네네. 다음은 광교 신도시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이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형성되게 된 배경이 뭐냐면 경기도청이 이 수원시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 신사가 지어지면서 그 배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광교 신도시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도청의 이전이 큰 의미를 가지는 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고위 공무원, 네, 공무원 중에서도 좀 직급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가고 실제로 이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도청 하나가 아니라 그에 딸린 산하기관들이 많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현재 약 50개 정도의 산하기관이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딸린 이 인력들이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공무원들이 많이 이전을 하게 되면 최근에 그런 예가 있었죠. 이제 서울에서 정부청사가 세종으로 이전을 하면서 몇만 안 되던 도시에서 지금은 20만을 바라보는 도시가 돼버렸거든요. 금방 커졌어요, 단기간 안에. 그게 이제 수많은 공무원들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가능했던 거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도청도 많은 인구의 공무원들을 조금 끌고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 광교 신도시가 지금 상당히 조금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광교 신도시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게 뭐냐면 원래 이 경기도청이 이전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시가 만들어지는 와중에 경기도청 이 이전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도 돌 만큼. 네, 근데 다시 지금 착공식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원래 이 광교 신도시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공모를 통해서 광교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고. 이름이 공모해서 뽑힌 이름이에요? 광교가.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수원시에서 가장 높은 산이 광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광교산의 이름을 따서 광교 신도시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 또 명칭의 유래가 있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특징이 뭔가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호수도 끼고 있고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도청 이전의 어떤 충분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 특징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지도에서 잠깐 또 보시듯이 저 파란색 부분 보이시죠? 네네. 네, 저게 바로 호수입니다. 호수. 지금 여기 이렇게 표시된 하늘색으로요? 네네네. 이쪽. 네. 그래서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어서 저 기존의 호수를 기점으로 그 공원화를 시켜서 상당히 녹지가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기 좋겠어요. 네, 예전에 수원하면 아마 떠올리시는 관광지가 있었을까요? 원천 유원지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원천 유원지요? 네, 아마 서울권에 계시던 분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제 수원 쪽에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게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좀 유명한 관광지였고요. 1977년에는 국민관광지로 선정될 만큼 왜 저는 몰랐을까요? 그렇군요. 아마 서울 근교적인 어린이 대공원이라든지 이런 관광지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갈 그 일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는 굉장히 핫플레이스였다. 그렇죠. 수원 쪽에서는. 그래서 이 관광지가 지금 약해지고 좀 폐쇄가 되면서 이제 이 광교 신도시가 지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청이 이전함에 따라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도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주변에서 다시 자고 쓰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하시겠죠, 아마.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도청이 이전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청 같은 경우는 목포 남학이라는 곳에 이전을 하고 충남도청 같은 경우는 내포신도시라고 불리는 내포 쪽에 지금 이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북도청도 안동에 지금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전을 해서 그 주변에 부동산 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청 이동 따라가서 부자 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많죠. 미리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부동산도 따라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점들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교통편 어떻습니까, 광교? 광교 같은 경우는 교통편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신분당선이 연장 개통됨에 따라서 네. 조금 편의성을 가져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주로 아마 광교에 계신 분들은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주로. 네네. 네. 그런 왜냐하면 그 좀 이제 단점이네요. 그거는. 네. 아직까지는 도시가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 사업들이 들어오고 이제 지하철이나 이제 도로들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 과정 중이라 네. 앞으로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교 살펴봤고 다음은 고덕 국제 신도시. 네네. 서울에 있는 고덕동이 아닙니다. 평택이죠. 네, 평택입니다. 네, 평택. 네, 지금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마 가장 작년, 재작년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들어요. 가장 등장을 많이 했던 네네. 신도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평균 지가 상승률을 봤을 때 네. 항상 상위권에 랭크돼 있던 지역들이 바로 세종이랑 평택입니다. 맞아요. 네. 이 평택은 그만큼 네. 부동산적으로 이렇게 핫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핫하죠, 뭐. 네, 지금도 핫하긴 네, 하지만 네. 또 어두운 측면이 한 가지 있죠. 워낙 아파트 주택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네, 공급 지금 때문에. 공급 과다로 인해서 네. 미분양 관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네.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 평택 같은 경우는 삼성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네. 엄청난 큰 호재거리로 작용을 하고 그 주변 지역으로 삼성이 입주함에 따라 많은 인구가 몰릴 것이다라는 예상과 함께 아파트를 너무 미리 많이 지어버렸어요. 그러다 수요 보니까. 예측은 조금 실패했군요.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지어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차후에 한 4, 5년만 지나도 분명히 수가 부족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너무 미리 지었다 보니까 아하. 인구 유입 대비 공급량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많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 시기에 이쪽에 아파트 투자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네. 계시더라고요. 저는 시기상으로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이 지금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아하.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면 투자를 하고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그렇죠. 있는.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평택 같은 경우는 아직은 주택 시장보다는 다른 시장, 상가 시장도 아직 좀 이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는요? 토지가 지금 좀 적절한 그런 그렇죠. 시기라고 토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네. 그 주변으로 지금 토지 투자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근데 그 주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죠. 그래서 상기 신도시 주변의 토지 같은 경우는 지가 상승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많은 차익을 보기는 힘든 시장. 근데 이 평택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들과 달리 네. 주변에 그린벨트가 없어요. 경기도 최남단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 네. 광역권에서는 이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형성해 놓는데 이 서울특별시는 이 광역시보다 그린벨트 크기가 2배 이상 큽니다. 그래서 수원 주변이라든지 이쪽도 네.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평택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평택의 삼성전자가 얼마 투자한다라가 엄청난 큰 이슈가 됐었죠. 그게 무려 100조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기, 네, 금액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또 더 크게 30조를 증액해서 약 네. 130조를 투자한다고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기 추가 때문에 투자가 또 네네네. 예상이 되어 있죠. 아마 지금 혹시 이 불경기에서 투자를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평택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멀지 않으니까 투자하고 싶으시면은 네, 그렇죠, 그렇죠. 물색하기 위해서 충분히 한번 탐방 가능한 네, 네네.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평택하면 또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여러 네. 가지 변화들이 좀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죠. 그렇고. 예. 지금 미군 기지가 용산 이제 미군 사령부죠. 미군 네. 사령부가 용산에서 평택에 이전함에 따라서 원래는 이게 고덕 국제 신도시도 국제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가 네. 미군 때문에 지어진 신도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그래서 같아요. 왜 국제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미군 이제 병력들이나 미군 맞네요. 그 외 딸린 가족들이 많죠. 같이 지낼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네네. 국제 신도시가 되는데 네. 실제로 여기에 삼성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미군 배후 신도시가 아닌 삼성 배후 신도시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죠. 네, 훨씬 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제라는 말은 잘 안 쓰긴 하죠. 근데 실제 명칭은 고도 국제 신도시라는 걸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결과적으로 이 용산에서 미군이 빠짐에 따라서 지금 이태원 상권이 조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권 이동을 이 평택으로 또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태원 같은 상권지 그리고 상업지를 이 평택에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보고 투자를 한번 네.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미리 움직여야지 또 부동산은 승산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고도 국제 신도시가 네. 완성되는 완성이 되는 게 2020년 3월로 원래는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딱 1년 남았어요? 네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땐 조금 더 연장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해 있다. 그러네요. 네네. 당장 내년이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전철 교통편으로 보면 네. 1호선이 지금 운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SRT가 지금 개통을 했습니다. 지제역이라고. 네, 이제 SRT가 다니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 철도로 봤을 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서 아직은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해 복선전철이라고 해서 고속전철이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 중이에요? 네네네. 네. 도로 교통망으로 봤을 때는 네.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그리고 평택화성고속도로, 그리고 평택 제천고속도로 네. 고속도로들이 잘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가든 좀 용이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내수 시장만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의 많은 부분을 상당히 좀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요. 수출에 유리한 평택항을 끼고 또 삼성이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네네. 그쪽 지역으로도 앞으로 많은 개발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뭐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네네. 인구 유입은 계속해서 있을 것 같고 네네. 인프라 개발도 계속되면서 어떤 상권이라던가 그렇죠. 네네. 지금은 다소 좀 공급이 맞긴 합니다만은 네. 4, 5년으로 조금 바라본다면은 그렇죠. 네. 그때 돼서는 뭐 충분히 또 많은 가치 상승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예상을 해주셨네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네. 인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다른 광역시권이나 서울권 같은 경우는 경기도로 빠지거나 광역시권은 서울로 올라오거나 이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평택 같은 경우는 네. 2017년 기준으로 인구가 약 47만 명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2019년 2월을 보면 49만 8천 명으로 약 거의 3만 명 가까이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 증가율로 봤을 때도 앞으로 평택시에 이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삼성만 있는 게 아니라 기아차도 있고 자동차 회사도 있고 대기업분들이 네네. 많잖아요, 평택에. 그렇죠. 왜냐하면 LG 그 있고. 디지털 파크가 이제 네. 위치해 있고, 근데 실제로 보면 오산에 더 가까이 붙어 있긴 합니다. 그쪽에 좀 더 가깝군요. 네, 가까이 붙어 있긴 하지만 네. 이 행정구역상으로 봤을 때는 평택이에요? 평택시로 들어가고 또 쌍용 자동차 본사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앞으로 네. 좀 더 많이 유치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삼성 이 반도체 공장이 완공이 되고 나면 그에 딸린 또 이제 하청업체들이 네.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겠어요. 주변에 산업단지도 많이 계획이 돼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산업단지들 주변으로 또 많은 공사가 들어가고 하면 분명히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평택의 미래는 밝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 맞습니다. 한번 해보고요. 네. 다음은 동탄신도시 좀 알려주세요. 네,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완벽한 좀 자급자족형 의 완성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동탄신도시는 잘 아시다시피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른 지역들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하면 한 계획 안에 1차 개발, 2차 개발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일어납니다. 근데 네. 이 동탄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어떡해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계획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1기, 2기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개발 계획을 가지고 1기, 2기를 만들었다. 완전 별개로 봐야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별개로 보셔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IT 산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공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삼성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막 부동산 이 아파트 경기라든지 상당히 지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여기는 네. 엄청난 선방을 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하락이 없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인 여기서 소비 인구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20, 40대까지 실질적인 소비 인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영유아 혹은 이제 막 결혼하신 신혼부부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창 소비가 많은. 네네네. 맞아요. 그 나이대에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 상권 유지와 형성이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이게 포인트네요. 요즘에 거의 다 그리고 외식들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렇겠어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이 소비 인구들이 상당히 밀집돼 있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좀 볼 수 없는 이 상황들이 뭐냐면 이게 진짜 큰 특징이네요. 네네. 네. 지금 저희는 우리나라의 이제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라고 네. 하는데 그 중에서 거의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출산율이 됩니다. 높은 도시라고요? 네네네. 동탄이. 그래서 그에 따른 이 효과가 뭐냐면 네. 젊은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열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상당히 치열한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학군도 것 같아요. 잘 발달이 돼 있습니다. 네, 학군도 상당히 잘 발달돼 있는 편이고 네. 실제로 이 학군이 발달됨에 따라서 또 부동산 가격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도 오죠. 근데 네.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는 지금은 고등학교들이 다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는 원래는 비평준화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일부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다가 너무 이제 학구열이 강하다 보니까 네네. 이 부모들의 교육열도 세다 보니까 이 동탄 신도시 안에서 전문계 고등학교를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계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주변의 수원이나 오산, 이동해야 평택 쪽으로 빠져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문계, 네,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새로운 사실을 제가 알았네요. 네네네. 그렇죠.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탄 신도시, 조금 젊다, 활기차다, 뭐 소비가 많다 이런 느낌이 조금 많이 드는데 네. 그래서 교통 문제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근데 이 동탄도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네. 교통이 엄청나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 동탄도 마찬가지로 경부고속도로로 1신도시와 2신도시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고속전철로는 2신도시에 SRT역이 하나 위치해 있고요. SRT. 네,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이 불편한 그런. 거의 버스로 이동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버스도 노선이 많이 돼 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광역버스나 이런 것들 네네네. 타고 다니시고.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제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가 가장 잘 돼 있는 편이죠. 15분에서 20분에 한 대 정도 되니까. 빠르네요. 네. 그래서 그런 편은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이지만 네.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기엔 좀 힘들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가차를 이제 이용하시고. 지하철 들어갈 계획 없나요? 아직 전혀 없나요? 아니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아니에요? 네, 이제 동탄에 이제 가장 큰 호재가 뭐냐면 네. 1신도시랑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GTX 라인이 들어가게 되죠, 동탄에. 그래요? 네. 그래서 GTX 라인을 네. 보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1신도시가 워낙 이 소비력이 강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 나는 뭐 지하철이나 뭐 이런 거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동탄역이 있긴 하지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버스도 잘 없기 때문에 거의 이용이 잘 안 되고 이제 보통 지하철을 이용하시려면 병점 쪽으로 많이 가신다. 네, 수원 병점 쪽으로 많이 나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통에 하지만 불편함을 상쇄시킬 만한 장점이 굉장히 또 많은 신도시네요. 그렇죠, 네, 동탄, 네, 신도시까지 해서 저희가 이게 신도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안내 한번 다시 도와드리고요. 바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4월 1일 월요일에는 홍대에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고요. 청년 문화 공간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방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바로 화요일에는 창원으로 넘어갑니다.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같은 시간에 세미나 열릴 예정이고요. 4월 3일 수요일에는 저 멀리 또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똑같은 시간에 열리고요. 백스코 제1전시장으로 찾아오시면 자세한 또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세미나장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지금 많이 대기가 돼 있어서요. 한 분씩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저 땅에 대해서 좀 향후에 좀 저기 좀 알고 전망 좀 알고 싶어요. 전망이요. 네, 주소 불러주세요. 네, 당진시 성문면 삼봉리 네, 213회 2번지요. 2번 지시고, 네, 네. 얼마나 보유하셨어요? 한 기간은? 5년 됐어요. 아, 그렇게 오래되시진 않으셨네요. 네네. 네네. 당시 이거 직접 투자하신 건가요, 시청자님? 거기가 좀 산업단지가 있길래 네. 그냥 투자한다 식으로 해서 해놨는데요. 네네. 5년 동안 성과는 좀 어떠셨어요? 별 효자가 없는 것 같아요. 아, 별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이 조금 고민 한번 해볼 시점인 것 같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 짚어봐 드릴게요. 네. 네. 지금 사놓고 5년을 기다렸는데 별 반응이 네. 없다. 사실 뭐 토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5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는 좀 움직이겠습니까? 가격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시청자님과 이렇게 조금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5년 보유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으신가요? 네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이 주변에 지금 성문국가산업단지가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를 보고 지금 투자하신 거죠? 네, 시청자님, 네, 산업단지 지금 메리트 보고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쪽이세요? 저는 이제 거기 산업단지가 들어고 하면은 네네. 보다 상가를 좀 지어서 네. 아, 좀 상가. 노후에 좀 저기 좀 하려고 좀 사놨거든요. 아, 상가 아직은 안 올리시고 그냥 땅만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은? 네네. 네네. 다 깔아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지금 한 30%, 20%밖에 안 나오는데 네. 제가 한 40% 정도로 해가지고 다 깔아놓고 좀 연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해년마다. 아, 그러세요. 네. 네네. 네. 이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여기가 생산 관리 지역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건폐율이나 용적률 쪽에서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산업단지가 원래는 예전에 여기 한보철강이라는 데가 있었죠. 거기가 네. 이제 현대제철이 인수하면서 많은 하청업체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국가산업단지를 지금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여기가 지금 조금 입주율이 저조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부터 이제 많은 개발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입주율이 조금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빛을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아마 지가는 조금 상승했을 거예요. 떨어지진 않았을 거고 조금 상승했을 건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투자기 때문에 지금 네. 이러한 타이밍에 한번 갈아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지도에서도 보면 이런 게 지금 입주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조금 비어 있는 곳이 많아요. 사실 상가를 짓는다는 건 유동인구도 되게 많아야 되는 것이고 하는 건데. 그렇죠. 인구가 그렇죠? 좀 늘어나야 네. 그 상권도 유지가 되는데 네. 지금 현재 그런 호재들이 조금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 조금 이 투자가 그러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점이라든지 이런 여러 여건에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생각했던 그런 투자 방법이랑 조금 빗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거는 거기를 매수를 하라고요. 타이밍 봐서 매도를 하고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초에 그 아주 뭐 중장기로 기획 호흡으로 좀 투자를 계획하셨던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좋은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시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네네. 네. 그러면은 그거를 좀 시간을 가지고 갖고 있어도 전망은 좀 향후가 없나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조금 더 본다면은 조금 더 좋아질까요? 환경이? 지금 현재 이제 5년 정도 보유하셨다고 하시니까 네. 이제 너무 길게는 이제 투자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정도 가져가시면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차익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가는 그 사이에도 올리시면 안 되는 거죠? 아, 네. 네, 뭐 네.
어떠한 건물을 짓거나 이런 행위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그냥 두시고 한 5년, 10년 정도는 조금 더 가져가시면 차익은 더 늘어날 수 있겠다고 정리가 됐으니까 시청자님께서 한번 선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충남 당진시 살펴드렸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조금 냉정하게 진단을 해드렸어요. 솔직하게. 네, 왜냐면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많이 좀 저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마냥 또 희망적인 이야기만 또 할 수 없다고 저는 희망 생각이 들어요. 고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감안해서. 좀 빠른 판단을 하셔서 이제 조금 더 내가 이 재산을 증식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시청자님이 약간 목소리가 기운이 빠져서 끊으신 것 같아서 저도 좀 마음이 그런데 물색을 열심히 하시고 이거는 정말 잡아봐도 괜찮겠다 하시는 토지가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때 좀 봐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저 토지 상담인데요. 네. 여기, 주소 주소가요. 불러주세요. 네. 부산시 강서구 대저이동 6081번지인데요. 네네.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지적대장에 보면은 문화재청으로 지정이 돼 있다 그러는데 네네. 향후 전망과 매도 타이밍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럼 시청자 제가 듣다 보니까 이런 상황하에서 이 토지를 직접 구입하셨을 것 같지는 않으시네요, 그러면? 네, 증여받았어요. 네네. 네. 얼마나 되셨어요, 받으신 지는? 한 20년 됐어요. 꽤 오래 들고 계셨는데 이 동안에 뭐 이렇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들고만 계시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 저희가 매도 타이밍 좀 잡아드릴게요. 네. 네. 상속을 받긴 하였으나 점점점입니다. 사실 뭐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도 하고 이거를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되시겠어요. 20년을 버티셨거든요, 지금. 네,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를 이제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에코 델타시티라든지 그리고 명지 신도시가 지금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코 델타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이 들어가는 입장이고 명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크게 차익을 보기는 좀 힘들다. 여기도. 왜냐하면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떠한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토지로서의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희망적인 건 뭐냐면 이제 에코 델타시티가 완성됨에 따라서 주변 지역이 또 변화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변화가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여기가 에코 델타시티가 완성되고 나면 주변으로 산업단지가 하나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에코 델타시티의 완성 시기에 따라서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전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기에는 아까운 땅이다. 이렇게 조금 정리해드리고 싶네요. 뭐 이런 해제 가능성은 없습니까? 묶여있긴 한데 지금. 이제 보통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그냥 단독 개발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수용 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용하고 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보유 기간이 길고 여기는 지금 작용 중이신가요, 시청자님? 아니요. 저기 소작이요. 소작을 주고. 그러면 대토 여건이 충분히 아마 되실 거예요. 보통 이제 임대를 8년 정도 주게 되면 자격 요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대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수용되더라도 많은 차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팔기에는 조금 아까운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일단은 몇 년 후에 팔면 될까요? 어느 정도? 이거 몇 년이라고 단정 짓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에코 델타시티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코 델타시티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거기에 입주율을 보고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몇 년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단언해서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지만 지금 파는 거 아닌 거 이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상황이 조금 변화되면 그때 저희하고 아니면 또는 다른 전문가하고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정확한 좀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일단 또 활용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토지를 조금 두고 보시고, 조금 더 좋은 신호가 나오시면은 그때 한번 타이밍 잡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뭐 에코 델타시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부산도 워낙에 뭐 개발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네. 그 근방에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부로 팔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봐야겠지만 네. 이렇게 크게 대규모로 개발되는 지역 주변 같은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네, 개발 네, 사업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들을 조금 살펴보고 매도 타임을 잡는 게 훨씬 낫다. 저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좀 한 템포 여유를 가지시고 꼭 네네네. 전문가와 상담도 하시고 네네, 그렇죠. 그래야지만 아마 후회 없는 좀 선택을 하시는데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세 번째 시청자님 바로 연결 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분 고민이세요? 네, 저기 네, 전라북도요. 네, 고창군 네, 흥덕면 사포리 네. 산 47-1번지인데요. 뭔지, 네. 네, 평수가 좀 넓어요. 네, 얼마나 되세요? 한 12,000평 되는데 예, 예. 이걸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네, 네. 그것 좀 여쭤보고 싶고요. 이 긴 기간 동안에 가지고 가시면서 좀 올랐습니까? 땅값이 어떠세요? 네, 많이 많이 올랐어요. 올랐어요? 오, 예.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마침 임자가 있어서 그러세요? 네, 매도를 해야 될지 어쩔지 네네. 모르겠네요. 지금 팔아도 뭐 그렇게 석 후회는 없을 정도로 가격이 좀 만족스러우신 상태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니, 선생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파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하고 계신 예, 것 같고 예, 예. 좀 그리고 땅값도 그게- 올랐던 것 같고. 네. 예, 임대료를 네. 평당씩 받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좀 아까운 점도 있고 그러네요. 가지고 있어도 될 건지 네.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한테. 그렇죠. 네. 네네. 절대 함부로 팔면 안 되는 땅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잘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지역을 보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지번이 산임에도 불구하고 높지 않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로 주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평수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네, 네.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막 함부로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네, 가지고 계신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분명히 30년 동안 집가는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지만 우리 지금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덜 올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토지 가격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시청자님이나 저나 생각하는 그런 토지 가격 상승률을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파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걸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토지를 처분하고 싶다고 하시면 처분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조금 받으셔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알아보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팔기는 아까운 땅입니다. 그렇죠. 네네네. 너무 네네. 큰 땅이 없어요, 주변에. 네, 그렇기도 그렇고 실제로 여기 이제 지속적인 이 가격 상승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좀 물가 상승률만큼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지나왔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많은 차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토지들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지금 좀 고여 있는 데보다는 이제 도시가 새로 지어지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로 가면 훨씬 더 많은 차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저는 굉장히 뭐 융통성 있는 활용 방안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 네, 일단 팔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다양한 활용 방안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습니다.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주민등록이 지금 제가 서울에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주민등록 옮겨야 되나요? 이쪽으로요? 예, 예. 그래야 되나요? 아니요, 전문가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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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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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지고 1년에 임대료가 괜찮게 나와요. 평당 한 200원씩에서 나오니까. 네, 네, 그럼요. 그렇죠. 그게 괜찮아서 지금 이제까지 버티고는 있었는데 오르는 건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네네. 그러니까 차익이 크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임대가 네. 잘 나오기 때문에 네. 네, 조금 가져가시면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계속 수익을 창출하고 계신 거니까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좀 더 가져가 보시면서 더 뭐 좋은 가격대 팔 수 있는 기회도 올 수가 있고 좋은 땅이니까 매수자는 계속 또 나타날 것 같으니까 한번 좀 기다려 보세요, 시청자님.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그래서 또 명쾌하게 저희가 답을 드린 것 같고 저희가 전화 하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시간이? 네, 전화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저희가 타이밍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산이긴 합니다만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활용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농촌 지역에서 네. 이렇게 임대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이렇게 임대 수익을 다달이 챙기시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네. 이렇게 넓은 평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아까 때문에 만 몇 평이라고 하셨잖아요. 약 12,000평 정도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런 넓은 평수는 또 농사 짓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 네. 그래서 임대 주기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바로 연결되셨네요. 네, 네, 네. 만나볼게요. 네, 수홍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수홍자님. 네. 네, 저희 바로 도와드릴게요. 주소 불러주세요. 네, 저기요. 네. 잠깐만요. 네. 서울시 강동구 길동 387-4번지 다성 이즈빌. 네, 요거 지금 가지고 계세요? 네네. 네네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이게 앞으로 좀 오를 수 있나, 잘 샀나. 네. 그리고 앞으로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 요거를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면 뭐 세주고 아니요, 계신가요? 제가 저희 부동산 임대업자 그걸 내가지고. 등록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샀는데, 네. 이거를 조금, 대출 받으셨어요? 네, 대출 네네. 받아가지고 조금 오를 수 있나, 앞으로 투자를 전망하고. 해놓으신 상태. 알겠습니다. 네. 잘 샀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봐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얼마 안 되셨어요, 사신지는. 근데 잘 네네네. 샀나? 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잘 샀습니까? 네, 물론 그런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길동역이 상당히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역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하셨다고 하셨죠? 네, 네. 하셨어요. 임대 네네. 그래서 임대를 받기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지금. 음. 그러니까 새가 들어오기는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차익을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이제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거리는 조금 있지만 그런 신도시들이 지어지게 되면 이제 신도시로 인한 영향들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차익은 뭐 크게 보지는 못해도 조금 볼 수는 있다. 그래서 여기는 차익보다는 수익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를 받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세를 받으시면서 매도 타이밍은 너무 이 지금 지역을 길게 가지고 가시는 건 안 좋아요. 그래서 길더라도 한 5년에서 7년 정도 사이에는 매도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님 뉘앙스로는 약간 차익 반등을 노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시청자님? 네. 네네. 그거는 조금 약할 수 있다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길게 호흡하면서 가져갈 만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임대 수입은 잘 나고 계신 상태니까 네, 조금 더 가져가시다가 매도 한번 해보시는 걸로 네, 이렇게 저희가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청자분까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벌써 저희 시간이 훌쩍 갔어요. 또 네. 다음 주 예고를 조금 해주시고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 중에 네. 이 자급자족투명 신도시도 있지만 네. 베드타운형도 상당히 지금 많기 눈은 때문에 저희 한글밖에 못 봤어요. 자급자족밖에. 네네. 그래서 네. 베드타운형 네. 그다음에 이 2기 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네. 또 신도시가 형성되고 약간 있는 비스무리한. 네, 그런 지역들로 앞으로 한 2-3시간 정도 네.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알찬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즐거운 또 주말 보내세요, 네. 전문가님. 네, 허정은 전문가와 함께 오늘 또 1시간 동안 꾸며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SNS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도 많이 이용해서 저희랑 함께 호흡하시면서 궁금하신 점도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금입니다. 네, 즐거운 또 남은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